안녕하세요. 유쾌한 맘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법률 상식을 알쏭달쏭 법률이라는 매일신문에서 세 가지 내용을 발췌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나도 매매 대금 지급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와, 두 번째 이주 거부 재건축 조합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유언에 의한 공정정서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잔금 기일이 지나도 매매 대금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소유권 이전은 이라는 상식입니다. 법률 상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은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X아파트에 관하여 3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날 B는 A에게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 달 뒤에 중도금 1억 2천만 원, 두 달 뒤에 잔금 1억 5천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사겠다는 B는 한 달이 지나도 A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잔금 지급일도 지나버렸습니다. B는 지금이라도 A에게 돈을 지급하고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고, 사는 사람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서로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동시이행 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당사자 일방이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도 대가 관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사고자 하는 B는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가 적법한 계약 해제를 하기 전이라면 B는 비록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이 경과하였지만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 최종 잔금 지급일까지의 지연 손해금과 잔금을 A에게 지급하고 반대 의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B는 중도금 지급 의무를 모두 다 이행하지 못했는데 늦게라도 중도금과 막대금이죠. 잔대금을 다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모두 다 지불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A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이주 거부 재건축 조합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재건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조합원끼리의 여러 가지 책임 배상 문제로 시끄러운 조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물음입니다. A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인 B씨 등 5명은 재건축에 반대해서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철거와 이주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조합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약 8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한 금융이자 등 수십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B씨 등을 상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까요? 대답입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 신축,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에서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와 각각 사업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갈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최초에는 조합 결성에 동의하였거나 자발적으로 가입하였지만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 시행에 반대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에 대법원 제3부는 위 사례와 관련하여 피고 조합원들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 의무를 지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20% 인정하고 피고들은 5명이죠. 연대해서 함께 4억 3,500여만원에서 4억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하여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았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원고 정관규정에 따라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각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지체하여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시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구하는 2011년 5월 1일부터 부동산의 피고별 인도 완료일까지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피고들이 책임을 20%를 인정해서 4억 3,500에서 4억 9,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확정을 했지만 사업의 범위가 클수록 20%라는 것은 상당한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이나 그 주택 재건축을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지체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본인들도 금전적인 그 변상을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그 유언에 의한 공정정서 효력이 되겠습니다. 집집마다 재산이 많은 집은 이것으로 가족이 서로 해체되기도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갑은 폐암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에 자신의 부동산 1필지를 딸을 제외하고 아들 2명에게 각 2분의 1 지분을 유정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습니다. 공정인은 미리 유언의 내용에 대해 듣고 그 내용대로 유언 공정정서를 작성하여 갑이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정인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부동산을 아들들에게 각 2분의 1씩 유증하겠느냐고 질문을 하였는데 갑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고 공정정서에 명확한 글씨체로 서명하고 정인들도 각자 서명하였습니다. 딸은 갑이 자신을 배제한 채 아들들에게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각 유정한 것은 잘못되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딸의 주장처럼 갑의 유언은 무효인가요? 답변 보겠습니다. 공정정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정인 2명이 참여한 공정인의 면전에서 정인이 2명 있어야 되고 공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공정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유언의 취지를 말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지시하는 걸 말합니다.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정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적어서 낭독하여 유언자와 정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위 사안에서 갑이 유언의 내용을 공정인에게 모두 정확하게 말로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공정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에 그 서면에 따라서 유정 대상과 수정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유정 대상과 그 땅과 또 그 땅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대답을 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재산은 부동산 1필지로 재산 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수정자도 2명에 불과하여 유언의 내용이 간단하여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기를 했습니다. 좀 더 첨가해서 반면에 사항과 달리 공증인이 반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 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렸고 유언자가 공정정서에 직접 서명할 기력이 없자 가족 중 한 명이 필기구를 유언자의 손에 쥐어주고 그 손을 잡고 유언자가 서명하게 한 경우에는 유언자가 공정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것이 아니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유언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유언자가 유언을 할 때 물론 공정정서도 필요하지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 둔다면 가족 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법률 상식 매일신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유쾌한 맘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